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얼굴은 예쁘지 않아 인기는 없던 친구. 반면 공부는 못하지만 얼굴은 반반의 인기는 많던 저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린 반반 섞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항상 제 뜻대로만 하고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는 그런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착한 친구였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모든 걸 같이 해주고,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같이 먹으러 가주며,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본인이 아끼는 것인데도 저에게 주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끊이질 않을 정도로 연애를 할 때 친구는 공부만 하느라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친구는 콤플렉스였던 눈과 코를 수술하고 제가 보아도 저보다 예쁠 정도로 너무 이뻐졌어요. 반반한 얼굴을 가진 제가 셈이 날 정도로 예뻐졌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얼굴이 자리를 잡더니 친구는 인기가 솟구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와 둘이 거리를 거닐면 눈길이 저에게만 왔는데, 친구가 성인이 되어 수술을 하고 난 뒤 저는 찬밥이 되었고 친구에게만 모든 눈길이 쏠렸습니다. 그런 친구가 부럽기도 했고 셈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친구가 보내준 남자친구 사진은 너무나도 잘생긴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애써 부정하였고 친구는 저에게 진짜라며 함께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 뒤로 며칠 뒤 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던 그 잘생긴 남자가 저 멀리서 친구와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데 그 남자한테서 빛이 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생길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잘생겼었고, 심지어 친구 남자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더군요. 친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간단히 술 한잔을 하는데 이 남자 친구에게도 저에게도 매너까지 좋은 거예요. 잘생겼는데 매너까지 좋은 남자를 만나다니 신은 공평하다고 했는데 공평하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워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었고, 둘이 데이트하라며 저는 먼저 자리를 비켜주었고, 다음날 친구에게 도대체 저런 남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는 그냥 혼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남자가 연락처를 물어보았다고 하네요. 그냥 만날 인연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친구와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친구를 소중하게 느끼지 않았나 봅니다. 어떻게 그 남자를 뺏을지, 어떻게 유혹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자책하면서도 친구는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양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나쁜 여자였네요. 그렇게 저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고, 친구의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남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보면 정이 들고 얼굴이 익으면 왠지 제가 유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본 저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작전을 바꾸기로 하였고 친구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친구에게 술을 먹자고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고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자친구를 부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구네 집으로 놀러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친구는 남자친구를 불렀고 친구네 집에서 셋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첫 자리에서는 부끄러워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유혹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부릴 수 있는 모든 끼를 다 부렸어요. 친구는 제가 분위기를 띄운다고 생각했고 그 자리는 그저 신나고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신나게 술을 마시다 보니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친구는 먼저 취하여 잠이 들었어요. 친구는
우리가 술을 마시고 있는 옆 소파에 누워 자고 있고 저는 친구의 남자친구와 함께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 남자친구도 술을 마셔서 텐션이 올라서인지 저와 함께 말장난을 하며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보니 둘 다 술 기운이 올랐고 저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 남자친구 옆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 옆에 앉아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약간의 스킨십이 오고 갔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친구에게 미안했지만 저는 갖고 싶은 건 제가 가져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제가 스킨십을 하니 처음엔 조금 어색해하는가 싶더니 피하질 않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분위기는 뜨거워졌고 친구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의 남자친구와 저는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혹시나 잠에서 깰까 싶어 눈치 보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뒤 술상을 정리하고 있는 도중 친구가 잠에서 깨어났고 저와 친구 남자친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친구에게 잘 잤냐고 웃으며 이야기하였고 친구는 다행히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술상을 정리해 준 뒤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가기 위해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친구 집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생각났습니다. 죄책감이 들면서도 유혹에 성공했다는 것에 기분이 좋더군요. 그 후 친구 남자친구는 제 가슴에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며 저에게 술 한잔 사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와 술 한잔을 하며 친구가 남자친구와 싸우다가 헤어졌다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친구한테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친구가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울며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 있었던 일을 다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지은 죄를 모두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미안했습니다. 술을 잘 먹지 못하는 친구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오바이트를 하고 꽐라가 될 만큼 술을 먹었고 다시 그 남자와 만나길 원해 전화를 걸어 매달리고 매달렸지만 결국 다시 만나지 못하고 헤어진 뒤로 한참을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 덕에 친구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친구와 저는 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더 이상 친구에게 시기 질투를 하지 않고 친구를 진짜 소중한 친구로 여기며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와 저는 이제 슬슬 연애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명이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한 그런 연애를 말이에요.